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시험연구원 김복기 전문위원입니다. 기술혁신 영양과학 교육 네 번째로서 오늘은 품질 보정 마커의 IPCC 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 인증지대 교육, 성능인정, 조다루스 제품, 환경표지 인정, GR 인정, 녹색 기술 인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질 보정 인정 마커와 IP 지식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 이력으로서는 현재 KS 인증심사원이며 NEP 성능인증평가위원이며 다수의 평가 지원 사업 및 정부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질 보정 마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정 마커는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의 품질 인증 Q마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 인증 마크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품질 인증 업체를 시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저희 KTR의 벨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서 저희 연구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품질 인증 절차는 품질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품질 인증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 신청자는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종합평가 보고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평가서 보고 작성은 벨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장 심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 신청서를 검토하여 접수한 후에서 심사 대상 업체, 심사 장소 일정, 공장 심사 명단을 포함한 공장 심사 계획서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심사 일정은 업체의 준비 상태 등을 판단하여 협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심사원은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장 심사원 자격을 갖춘 해당 전문가를 심사원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심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제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 심사는 보통 실외 N있고 1로서 제품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조 공장 현장에서 제품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실외 무게가 무겁다든지 운반이 곤란하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시험 설비가 없다든지 공장이 외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인시험 검사 기간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국내 그 실효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시험 검사 장비를 가지는 공인시험 검사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양식은 오른쪽에 보다시피 공장 신청서 양식대로 업체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관련되는 최종적으로 공장 심사와 시험에서 합격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Q마크 지정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업체하고 품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증 마크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정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우수 제품 할 때 Q마크를 받으면 이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을 따면은 조달 우수 제품 하는데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보정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체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장 심사를 할 때 품질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면 합격이 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KS 인증이라든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이 있을 때에는 공장 심사를 면제만 하고 시험하여서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인 체크사항으로서는 Q마크 인증 기준에 따른 종류별로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 기준이 없을 때는 저희 KTR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별로 인증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은 공장 심사를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Q마크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로 IP 지식 재산 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의 개요로서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을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신청에는 반드시 특허가 출원 또는 특허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술성이나 권리성이나 시장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출원된 제품은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출원된 특허도 가능하지만은 평가 보고서 최종 제출할 때는 그때까지 특허가 등록이 돼야 되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업체가 기술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험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시장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권리성 분석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반드시 특허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도 가능한데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자는 반드시 평가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평가 상담 후 지원을 하셔야 되고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술 인증에 대한 평가기관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KTR이라든지 KTC라든지 그 다음에 KCL 등이 이러한 기술 인증 기관으로 이 세 개의 시험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으로서는 연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업체 부담금은 2,500만 원이고요. 연 1회 정도로 지원이 가능한데 올해 지원 평가를 받더라도 다음 해 연도에는 또 연 1회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지원은 최대 1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대 정부 지원금이 60%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보통 3월달에 하는데 2025년도도 3월달에 아마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는 5월달에 시작해서 30일 내에 이제 평가 통과될 때 있고 평가 기간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이제 발명 진행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발표 심사가 있는데 발표 심사는 선정이 되면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용도는 이제 기술 거래용이 있고 현물 출자용이 있고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고 마케팅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정이 있는데 이 기술 인정에 대한 내용은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서 기술 인정에 대한 내용이 되고 나머지는 1개월에서 2개월에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IP 금융관리 시스템이 신청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평가기관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업체에서 받아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방법이 제출 서류는 뭐 제공 양식이 있고 정빙 서류 두 가지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대 지원 내용으로서는 최대 10%까지 우대 지원이 되는데 아래 같이 이제 10% 우대 지원이 되고 5%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0%까지니까 뭐 벤처 기업은 이노비즈가 있으면은 10%가 되니까 다른 내용들은 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사전에 상담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의는 한국 발명진흥 심의를 하고 최종 승진도 한국 발명진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과 평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이 되면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비용에 대한 지원은 신청자 평가기관에 들어가고 시험비 지원은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보통 기술성과 활용성을 하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이제 기술에 대한 획시성, 차별성, 그 다음에 기술 및 시장 동향 및 부합성,
지식재산의 강도 및 충실성으로 이러한 기술성이 있고, 활용성은 이러한 특허 비용을 지원받아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인증용으로 우리는 조달우수 제품이나 성능 인증용이나 아니면 환경 표지 인증을 따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활용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상용화 및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발표 심사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또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발표 날짜 이런 것도 추후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발표와 비대면으로 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이제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표준 특허가 있다든지 녹색 기술 인정이 되면 5점까지 가점이 되고요. 특허에 대한 뭐 발명 보상에 대한 우수기업이 인정됐다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2점이 가점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밑에 이런 내용들에서는 각각 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점까지 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증 기관은 KCL, 그 다음에 KTC, KTR 요런 3개 기관이 기술 인증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그 확인 사항으로서는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P지사 평가 지원 사업 신청 시 기술 인증 유형을 체크해야 됩니다. 기술 인증이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마케팅용인지 사업화 내용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사 대비 특허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 하려고 하는 시험 항목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비에 대한 시험 항목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품질 보증 마크인 Q마크와 IPGC 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